하정우 이제 전 수석이죠. 전 수석의 출마로 이제 부산 북각 보궐선거는 3파전 양상으로 확실하게 굳어졌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24일부터 25일까지 만 18세 이상 북구 갑 주민입니다. 80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민주당 하정우 35.5, 무소속 한동훈 28.5,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일 경우 26%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정우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요게 오차 범위 밖이라고 합니다. 네, 밖이라고 하고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전 의원, 전 장관은 이거는 뭐 그냥 붙어 있는 상황이죠. 자, 변호사님이 이 정법전 TV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민식 전 의원이 단일화는 없다. 승리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게 고성국 TV에서 얘기한 부분을 두고 치명적인 실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유병수 앵커가 낚인 거죠. 아, 낚였습니까? 네. 뭐 제 이야기를 뭐 그렇게 듣겠습니까? 저 듣고 싶습니다. 뭐 네. 제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아니.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무슨 듣겠습니다. 이거는 네. 뭐 치명적 이런 단어를 딱 쓰면 그러면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유튜브를 좀 한 지가 2년 반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낚시를 갖다가 한 건데 낚였습니다. 예, 걸려들었네. 낚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 실수라고는 생각해요. 실수다. 왜냐하면 지금 그 보수 입장에서 아주 그 뭐 극단적인 그러한 분들 빼놓고 그냥 적극적으로 뭐 그런 분들 빼놓고는 고성국 박사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박민식 후보가 뭐 이제 후보가 된다라고 치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단일화 없다. 내가 나가면 이긴다. 내가 구포 초등학교 나왔고 구포 중학교 나왔다. 내가 그 부산 북갑에서 국회의원 2번 했다. 선거 4번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고가 가장 진한 사람은요. 박민식, 그다음에 하정우, 한동훈 이 순서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이야기를 어디서 했냐면 제가 보니까 고성국 TV에서 했어요. 예. 4월 22일에. 그런데 고성국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고성국 박사하고 엮여가지고 뒤끝이 좋았던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1번 타자 황교안. 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희 평택을에 나와 계세요. 네. 근데 어떻게 할까? 저는 유이동 의원하고 단일화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드는데 황교안 그 후보는요. 황교안 대표는 뭐 하셨던 분이냐? 검사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까지 하셨던 총리까지 했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격에 맞는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저희 집사람 연수원 다닐 때 그 신우회 지도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야 진짜 목사님 같다. 제가 실질적으로 전도사예요. 근데 정치에 대해서는 야 검사가 정치하면 저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 인물 중에 하나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하고 고등학교 그 고3 때 같은 반이었던 사람이 고성국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저기 지금은 차갑지는 않지만 깜빵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또 누가 있습니까? 뭐 여러 명 더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왜 뭐 장동혁 대표도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왜 그 고성국 박사 TV 나가가지고 저렇게 뭐 단일화에 없다 내가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는 이야기를 박민식 후보가 하는 게 전략적으로 저게 맞는 이야기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민식 후보가 3자 구도에서 승리한다라고 그러면 뭐 대단하다고는 생각하겠는데 지금 뭐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이제 하정우 씨가 그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상 대결 여론조사가 어떻게 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구도로 보면 이게 하정우 민주당 후보가 일단은 앞서 있는 상황이기는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네. 이 여론조사 좀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게 북구 갑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거라고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중에서는 제일 정확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국민 다 대상한 것도 아니고 부산 시민 다 대상한 것도 아니고 북구 갑만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물론 이제 여론조사할 때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게 지금까지는 현실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이 북구 갑이 이게 뜨겁다 보니까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네네. 굉장히 확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27일 J2 인사이트 랩이라는 곳에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지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자, 전재수 의원이 43.9, 박형준 시장이 43.7, 0.2%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입니다. 이런 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처음 본 조사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최근에 10% 이상으로 벌어졌다가 최근에 4%, 5% 이렇게 좁혀진 초접전 여론조사가 결과가 한번 나왔었는데 요 지금 0.2% 포인트 차 오차 범위 내에서도 아주 초박빙 이건 그냥 붙어 있다고 봐야 되는 여론조사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저런 조사를 보고 주변에 물어봤어요. 이 결과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몇몇 분들은 한동훈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부산 지역 유권자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부산에 실질적으로 투표권이 있는 그 유권자들한테. 그런데 43.9, 43.7이면 0.2% 아니겠습니까? 뭐 똑같다고 봐야죠. 이게 그야말로 지금 초박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가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주워 들은 이야기로는 여론조사는 그 숫자, 넘버보다도 뭐가 중요하냐? 추세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재수는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박형준은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박형준 후보가 후보도 못 된다고 그랬었어요. 지금 장동혁 체제 하에서 그 박형준은 아예 후보 안 준다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컷오프 시키려고 했었죠. 컷오프였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주진우 후보가 이거 무슨 말이냐 경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렬하게 산화해가지고 박형준이 이제 후보가 된 거죠. 그런 것과 관련된 컨벤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재수 후보는 조용하잖아요. 전재수 후보가 지금 뭐 하는지 언론에 나옵니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전에는 전재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뭘로 많이 나왔습니까? 까르띠에. 전재수에게 있어서는 거의 그 주홍 글씨 같은 네 글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까르띠에. 그런데 이 까르띠에에 대해서 그 엄하게 해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주저앉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재수 본인의 그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동훈 맞아요. 왜냐하면 한동훈이 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만약에 제 생각해봤어요. 한동훈이 그 예컨대 주호영 의원이 그냥 던져버리고 수성갑 너 가져라라고 하면서 한동훈한테 딱 던져버렸다. 그러면 국민들 관심이 대구시장에 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장에 가 있겠습니까? 대구에 가 있겠죠. 대구에 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그 한동훈 효과는 있는데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저는 이제 충청도니까 뭐 저희야 뭐 그냥 뭐 냅둬유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부산은 사나이잖아요. 근데 부산은 진짜 뭐 부산 사람들은 뭐 잘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형준 후보가 머리를 밀었잖아요. 밀었죠. 그 효과가 있대요. 왜냐하면 부산은 사나이들이고 세 보여야 된대. 근데 박형준 시장은 그냥 대학 교수 출신이고 점잖고 그냥 선비 이미지였죠. 그렇죠. 그냥. 예. 그랬는데 머리를 이렇게 딱 밀고 그러고 막 나오니까 박형준 알고 보니 사나이였네. 그 다음에 전재수는요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 다음 몸도 아주 그냥
그 아주 그냥 날렵합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세 보인단 말이죠. 근데 세 보이는 전재수는 까르띠에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선비 같았던 그런 박형준은 머리 밀고 나와가지고 붙자 막 이러고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라고 부산 출신 제가 아는 지인이 이야기를 하던데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저 같은 충청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가 지금 계속 이게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각자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추세를 요걸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차를 두고 본다면 정확하게 추세를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여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라도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박형준 시장이 좀 오름세가 있는 것은 좀 대체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그 관련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조금 전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추경호 의원이 사퇴하는 자리 말고 다른 수도권이라도 보궐선거에 나갈 의향이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민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어느 곳이라도 나가겠다. 어느 곳이라도 나가서 민주당의 횡포와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도권에 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얼마나 보십니까? 가능성보다도 저는 만약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치를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들면요. 추경호 달성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당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결국은 이진숙한테 꼬리표로 따라다닐 거예요. 그냥 이번엔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하남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남이나 평택은 이제 아닐 것 같고 하남 정도 나가거나 또 다른 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하남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은데 거기 나가가지고 당선되면 대박이고요. 설령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준숙 희생했다. 1등인데 3등인가 추경호가 어쨌든 내가 양보했다. 그러면은 눈물을 머금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내후년에 대구로 나가세요. 내후년에 대구로 나갔을 때 그때 공천받고 나가는 게 그의 모양이 좋지.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게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모양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진숙 후보가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저런 말씀을 하신 게 그나마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